그래서 조금 입지를 확대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평가보다는 덜 올랐던, 어차피 비슷했는데 지금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마포도 평당 1억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여러분들 분당이라든지 평촌 이런 것들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수십 채씩 늘리던 전세 레버리지 투자 많이 했잖아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난 건가요? 끝났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전세 레버리지를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그러면 시세 상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십 채씩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라든지 특히 종소세 장난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전세 갭 투자하면 전세가 막 뭐 1억, 2억 정도인데 전세가 막 5억, 6억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또 합산이 돼요. 세 채 이상은 두 채까지 그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이 다 넘어지죠. 공시지가나 가격이 다 넘으니까 다 합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폭탄 맞고 올 이게 종소세 신고했는데 세무사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말에 의료보험 폭탄 맞을 거라고 최대로 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내야 되냐고 그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이게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비우스 띠예요. 종부세 내고 종소세 내고 의료보험. 이래서 수십 채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디가 좋은 입지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사실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어디가 뭐 초토 상급지고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저평가된 아파트는 좀 어떻게 찾을까요? 어쨌든 내가 나중에 오를 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곳보다 좀 현재 가치보다 좀 싸 보이는 곳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평가 아파트는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는 하거든요. 없는 시대인가요? 왜냐면 가격으로 반영하는데 근데 그거는 국지적으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키 맞추기를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하고 마용성하고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신축 위주로 올랐단 말이에요. 마포는 구축까지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영등포구 안에 있는 뭐 신축 단지라고 하면은 신길 루타운이라든지 여기 영등포 없잖아요. 신길 루타운이라든지 영등포 단지 안에 대단지 구축 같은 경우에는 덜 올랐거든요. 근데 이 방송되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지금 신길 루타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강동구 내에서도 오르긴 했는데 강동구 내에서도 구축 아파트는 덜 오르고 그러니까 덜 올랐다라는 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같은 입지였고 같은 거였는데 쏠림 현상이 생겨서 그것만 조금 많이 올랐던 것 중에서 아니 여기는 왜 안 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부산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광주가 그렇게 오르면 부산이 그렇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딱 그러는데 딱 부산이 오르더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리는 그런 것 같아. 얘가 이렇게 오르는데 마포가 이렇게 구축이 오르는데 영등포가 왜? 영등포도 여의도권역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입지를 확대해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평가보다는 덜 올랐던 어차피 비슷했는데 지금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포 얘기 주셔서 마포의 뭐 대표적인 단지들은 요즘에 국민평수 84제곱이죠. 어느 정도 가격대예요? 지금 마포의 대장은 예전에 마레프라고 그래서 마포레미안 프로지오인데요. 그게 한서초등학교를 뺑 둘러는 한서초등학교 이너서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거기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도 초품하기도 하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84 기준으로 25억 9천 그러니까 26억까지 이제 호가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9제곱미터라서 마더클이라고 해서 그 23년에 줍줍으로 나왔던 데예요. 거기가 마포더 클래시라고 해가지고 5구 타입이 19억. 그러니까 20억에 육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당 1억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마포도 평당 1억 시대가 되지 않을까. 제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야, 저 마포의 뭐 대표 단지 국민평수가 20억 정도라고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네, 막 계속해서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마포를 팔면 대부분 강남권으로 또 가시거든요. 그렇죠. 갈아타고. 상급지로 가니까. 네. 그리고 마포의 배우 수요를 생각하면 그
그 마포의 배우 수요들이 올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은평구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제 신축 단지가 원래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녹번역 주변이라든지 네. 이런 곳들이. 그래서 그 집을 팔고 마포로 입성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도 당연히 팔고 마포구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포구 자체가 와 마포구 입지 엄청 좋아 막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배우 수요가 그만큼 깔고 있는 그 상승 여력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울은요 신축이 들어오면 그 신축발이 있습니다. 그 신축발이 바로 그 뒷단지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동대문구가 지금 신축이 들어오고 성북구가 신축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받는 데가 성동구예요. 이렇게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동구는 팔면 또 강남 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점프하는 그런 길을 보시면 더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집값이 마포도 이제 20억대가 훌쩍 넘어가서 궁금한 게 제가 통계청이 2024년 뭐 자료 하나 보니까 순자산 상위 1%가 33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그 데이터 보신 적 있을 텐데 상위 10% 가구가 뭐 10.5억 원, 상위 5% 가구가 15.2억 원, 상위 0.5% 가구가 뭐 44.2억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상위 10%, 뭐 상위 1% 이 자산이 뭐 엄청나게 급격하게 막 상승하지 않거든요. 해마다 이제. 맞아요. 네. 근데 어떻게 집값은 이렇게 훌쩍 상승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돈으로 샀다. 그러니까 뭐랄까 근로소득이 있고 특히 사업소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로소득으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못하고 사업소득 아니면 뭐 상속이나 증여로 한다는 그 리포트를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신흥부자 그리고 코인 부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진짜 나이도 어린데 100억 부자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100억 부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완전히 엄청 부자의 레벨인데 지금은 그렇죠. 200억 부자더라고요. 200억 부자. 그러니까 자산이 자산을 만든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이 부동산을 만든 경우도 있고 신흥 부자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막 엄청 상승이 되는데 그게 이제 몇 퍼센트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되게 소수예요, 소수. 소수가 이렇게 자산 형성에 되게 크게 되는 거고 이게 드러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돈 벌면 건물주였잖아요. 네. 강남 건물주. 근데 지금은 돈 벌면 트로피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 산다거나 이번에 100억으로 원베일리 사고 메가커피 사장님이 또 올 현금으로 원베일리를 샀잖아요. 그런 신흥부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 익시트하거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더 드러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법인으로 이제 건물을 매수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상위 1% 부자 가구 보고서에 이제 더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 측면에서 재건축 재개발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재명 정부 시대에 재건축 재개발 주목해야 되는 곳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에 이번에 또 정책이 나왔는데요.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거는 원래 그 윤석열 정부에도 있었는데 용적률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을 넣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강남권이냐 안 강남이냐 이렇게 좀 나눠보셔야 되는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임대 아파트 들어가는 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1:1 재건축도 해죠. 그래서 1:1 재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용산에 왕궁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1:1 재건축이에요. 근데도 임대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임대가 계속 이제 들어오면 돼. 임대가 들어와도 막지만 안강남 거는 뭐냐면 임대주택을 들어서 용적률을 상승해줘. 원래 사업성이 없었던 곳은요. 호재를 부르는 거죠. 사업성이 없던 곳은 차라리 임대를 놓고 사업성을 좀 더 키우자.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안강남권의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지금 이제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토어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거의 토어제 아닌 재건축은 뭐 강동구에 있는 그 재건축 단지라든지 광진구 정도가 있는 거고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 재개발은 조금 눌려 있는 게 뭐냐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시장이 했던 신속통합기획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재개발 지역인데 사실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신속통합기에는 토어제로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주하지 않으면 네. 못 샀는데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중에서 신속통합기획 중에서 내가 임대사업자로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중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넘어가면 일기 신도시. 네. 최근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몇 억씩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엄청나게 상승이 됐던 이유는 뭐 분당이 좋은 입지긴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또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만 있는 게 아니라 평촌, 중동, 삼본, 일산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제 평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당하고 가격이 되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좀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평촌까지는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여러분이 분당이라든지 평촌 이런 것들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재건축,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요, 국토부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까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합쳐지는데, 거기가 다 같은 당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좋은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투자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장단점, 뭐 투자 성공 사례 같은 거 하나 얘기해 주신다면요. 입주권 같은 경우에 네. 장점은요, 신축이 되는 거죠. 지금 얼죽신이라도 얼어 죽어도 신축인데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낡은 아파트인데, 낡은 집인데 이게 이제 신축으로 변한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낡은 집이기 때문에 전월세가 싸거든요. 그리고 뭐 빌라 같은 거는 공시지가라든지 KB 시세가 낮기 때문에 뭐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거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성공 사례로 생각할 때는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IMP님 빨리 될 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그러면 현장에 가보시면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건 정책이 조금 빨리 돼야 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의 빨리 되고자 하는 심리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있었죠. 거주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안 준다고 하니까 거의 조합이 80% 동의를 몇 달 만에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정책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빨리 돼야 되는 거는 그 어떤 조합장의 의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는 이 정도면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잘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똘똘 뭉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계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산 돈보다 내가 5억에 샀는데 분담금을 5억 내래. 이러면서 이제 또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같이 부동산 신축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처럼 좀 비싼 지역이 성공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오늘 전반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입주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5대 강력시 부산, 울산, 대구, 강주, 세전, 세종 점검만 한다면요. 부산부터요. 네. 지금 어떻고 올해 하반기 뭐 내년쯤 어떻게 될까요? 부산은 아직도 안 좋습니다. 근데 좋은 데만 얘기할게요. 지금 좋은 데가 울산하고 세종이 지금 좋죠. 세종은 테마주죠. 이번에 대통령 테마주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도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김문수 후보도 세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워낙에 민주당이 강한 도시이다 보니까 세종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지금은 조금 약간 주춤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제2정부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또 세종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울산은 자체적으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넘어갈 때, 이명박 정부 넘어갈 때 그때도 지방시장이 진짜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고 지방이 가장 많이 오를 때 서울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거든요. 2010년, 2011년도에 정말 지방은 불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아이러니하게 서울은 떨어졌었죠. 그래서 왜 그때 그랬냐면 그때 안 지은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미분양이 너무 많이 나니까 집이 안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다 똑같이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이 없는 거예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요? 작년 초에 그 홍준표 시장님께서 인허가를 안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분양이 없는 거예요, 분양. 대구가 원래 분양이 많거든요. 대구는 농담 삼아서 그래요. 노인정 출근하기 전에 은행 들려서 청약하고 가는 게 그게 늦더라고. 그러니까 분양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너무 많으니까. 분양권 시장도 너무 잘 됐고 그런데 이제 규제가 들어왔었죠. 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대구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막 분양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인허가를 안 해준다면 인허가를 안 해주면 그게 3, 4년 뒤에 그게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나온다는 거 집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구도 마찬가지로 그때 2012년도에 상승했던 대구도 그때 당시에 집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5대 강력시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번에 이제 부동산 그 지방에 대한 대책 같은 거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입주 공백 기대가 됐을 때 그때 또 한번 장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도 이제 좀 괜찮아지나요? 더 떨어질 데는 없잖아요, 이제 뭐. 제 고향 대구. 대구의 특산물이 뭔지 아세요? 크레인이래요. 그만큼 공급이 많아서 크레인이래. 그거를 이제 대구가 언제 좋아지냐면 중공업 미분양이 없어야 돼요. 네. 신암 뉴타운 가면요, 불 꺼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네. 지었는데 아직도 안 팔린 아파트. 이거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자산 시장에서 뭘 사는지가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네. 대구에 저희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이 있거든요. 집이 있어요. 네, 집이 있죠, 아버지도. 네네네네. 거기 집이 있으신데 거기에 집값을 전 당연히 알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살았던 집이기도 네네네.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서울에 집을 이제 21년에 사다 보니까 그 집값의 절대적인 그 순간의 가격 말고 변화폭을 보잖아요. 정말 지방에는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안 오르더라고. 아니 근데 그 시장인데 2011년도에 장난 아니었다면 대구 장난 아니었어. 막 치솟았다니까요. 그때 치솟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또 지금은 또 떨어질 때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이게 수요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실 대구 그 아까 어떤 시장에서 그 옆에가 좋아야 되잖아요. 구미도 좋아지고 양산도 좋아지고 그래야지 이게 모이는데 그거랑 또 그거 있었잖아요. 이번에 정책에서 대기업을 부산에 보내기로 했어요. 어떤 A 대기업을 보내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그게 그만큼 지방시장에 지금 울산 빼고는요. 대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기아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자가요. 부산 출신 남자를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 아니면 교사래요. 그러니까 기업에 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결혼을 그냥 울산이나 창원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시장이 좋아지려면 이재명 정부처럼 그 대기업을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가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였잖아요. 다 출퇴근하시더라고. 아빠만 데려가더라고.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세종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방시장이 좋아지려면 근데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한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빨리 근데 정책이 나와야 돼요. 정책이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서 너무 늦게 나오면 더 왜곡될 것 같아서 정책을 기다리고요. 정책 중에서 아까 3요소 기억하셔서 그 3요소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갭 메우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갭 메우기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투자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진짜 이 뭔가 주식시장, 한국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좀 벌게 되고 아니신 분들은 그 격차를 느끼면서 허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면서 뭔가 투자가 너무 불로소득인데 이런 생각 하신 분도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있는 게 하나는 이제 IMF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돈을 버는 게 근로와 사업과 투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투자라는 건 결국에 내 근로와 사업으로 번 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과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번 돈, 근로와 사업으로 번 그 자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데 그게
수익이 크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모은 내 노동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면서 이 노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투자소득을 무시하는 순간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모았던 내 돈, 그럼 그 모은 돈에 대한 내 노동에 대한 것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요즘 들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균형 있게 하려면 김작가 TV를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네.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농담을 해요. 일만 하다 부자가 못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쵸. 제가 항상 애들한테, 수강생들한테 그래요. 일만 하다 부동산, 투자를 못 하니까 바빠서. 그런데 그게 좀 투자 습관을 이제 조금 가져가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여기는 되게 하락농자, 상승농자 다 들어오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균형 있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는데 또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가짜 뉴스랑 진짜 뉴스를 조금 그렇죠. 구분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끈을 놓지 않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으로 망했다면 부동산을 버리면요. 또 부동산으로 부자가 못 되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식도 계속 하다 보면 망했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주식으로 해서 뭐 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는 왜 망했는지를 알겠다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또 이렇게 잘못 사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되는 건 있습니다. 자, 대표님 가시기 전에 공인중개사 기업 선물로 홍보 한번 하고 가신다면요. 네, IMFP 공인중개사 오픈했고요. 노년역 8번 출구 8초 컷인데 좀 다른 부동산하고 다릅니다.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네일이라든지 미용실 갈 때 예약인데 부동산은 그냥 벌컥 벗고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일하고 물건 찾는 거 위주로 저희가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고요. IMFP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이라든지 그리고 내 집 마련 많은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CF성 같은 멘트 같네요. 너무 CF인가요? 안 오셔도 돼요. 혹시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지역은 커버할 수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물건이 없어서 그냥 본인이 가시라고 했는데 지금 중급지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에 이제 취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가면 좋은 상담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대표님은 IMFP 정지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